그레이 집에 산다는 집을 짓는 안내서는 아니고요. 짓고 난 이후에 깨달은 삶의 안내서. 그 집을 짓는 얘기는 본조는 집을 짓는 얘기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라든가 벽지라든가 아니면 가구도 이런 것들은 집을 짓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짓고 인생을 짓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읽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정말 가끔씩 공감을 가져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이렇게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두 번씩은 감동까지 받아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내고 싶다는 어렴풋한 생각은 늘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못했고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글을 하나 썼고 잔디를 심고 글을 하나 썼고 정원에서 아이들하고 좀 놀고 글을 하나 썼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글들이 좀 모아졌고요. 모인 글을 보다 보니까 좀 책을 더 내야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고 주변에서 좀 많이 좀 호응도 해주고 공감도 해줘서 그런 부분에 좀 용기를 얻고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많이 쓰는 글이 자기 전문 분야 취재에 대한 부분 방송사에 있으니까 방송에 관한 글들을 종종 내기도 하는데 저는 일부러 좀 배제시키고 싶었고 그런 글들을 쓴다면 또 다음 책에서 한번 묶어서 쓸 계획은 있고요. 이번 책은 그냥 저의 그냥 기자 이경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이경제 생각이나 이런 제 일상을 쓰고 싶었던 욕심이 컸고요. 문학인으로서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11살인데 아파트에서 잠깐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아파트로 이사 갈까라고 저도 이제 사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물어보면 절대 안 간다고 하거든요. 공간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인생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공간이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다른 점은 저는 굉장히 작지만 정원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작은 정원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키울 수 있고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조그만 정원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아파트는 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설계로 이루어지는데 집을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형태대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원했던 것은 작은 정원과 북한산이 보이는 곳에 있는 서재 그리고 북한산이 보이는 곳에 욕조를 놔달라고 했거든요. 북한산이 정말 작게 보이는 욕조가 있는데 가끔 저희 아들과 욕조에서 함께 목욕을 하면서 산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또 소중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 서재에서 제가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또 쓰기도 하고 집을 지으면 자기가 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정원과 서재 같은 데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다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여건이 되신다면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요 얘기가 저도 몰랐는데 다 쓰고 나니까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이나 가요 그리고 제가 좀 읽었던 책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뒤늦게 좀 놀랐고요. 홍의삭과 비언어적 메시지라는 글을 썼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메리스는 그 카톡방에서도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히읗이라든가 키읔이라든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글을 썼는데 최근에 홍의삭님의 어떤 팬클럽에서 저희 글이 소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제 책을 읽어본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책에 나오는 가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서 듣는다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가요나 음악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내므로써 독자들이 그런 권위를 부여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쓸 때 굉장히 쉬운 글이지만 정말 쉽게 생각하고 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랍고 또 저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시작할 때 저는 마음의 울타리를 굉장히 낮게 준비를 하고 다가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막 집을 막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만한 한 50cm의 회양목으로 작은 울타리를 쌓아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집의 모양도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도 더 나아져 보였고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안 계셨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꼭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자기 마음에 낮은 울타리 정도를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가깝게 다가간다든가,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상대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작은 마음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도 밖에서 한번 다가가 보고 한번 물어보고 들어간다든가, 상대가 나에게 접근해 올 때도 난 이 정도의 울타리를 쌓아놨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상대도 좀 더 편안하게 실수 없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요. 자신의 마음의 울타리를 좀 쌓아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을 지으니까 할 얘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관계 맺기를 좋아했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더 쓸 얘기도 많아지고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글로 모아주고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경재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 중에 그냥 YTN에 다니고 기자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저랑 다른 사람들과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분이 저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 5번째 안에 들어간 질문이 이제 집을 지으셨냐는 걸 물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더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얘기거리도 많이 생기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스포츠나 방송에 관한 글들은 제가 아마 앞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른 측면의 글이 될 것 같고요. 뭐 독자분들이 그런 글 혹시나 원하면 그런 글로 또 인사를 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